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앵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뉴스 수용자들은 공신력과 전문적 식견, 여기에 친밀성까지 지닌 앵커를 기대합니다. 뉴스 진행에서 이런 앵커의 역량이 집약되는 코너가 바로 앵커 리포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YTN의 앵커 리포트를 살펴봅니다. 네, 오늘 YTN 앵커 리포트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살펴보기 앞서서요. 앵커나 아나운서, 진행자 이런 거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또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니까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진행자가 가장 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뉴스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 포함해서 아나운서 외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아나운서가 직능이라면 앵커는 기능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텐데 앵커는 방송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여러 뉴스를 종합해서 직접 읽고 논평하는 진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는 그 진행자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보도국장, 기자, 보도국장이 직접 이렇게 메인 앵커를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앵커의 철학이 굉장히 중시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아직은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YTN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방송사가 아나운서와 앵커가 구분이 안 되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앵커의 기능을 보면 그냥 뉴스 진행자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앵커 리포트 좀 많이 보셨습니까? 네, 많이 봤고요. 앵커 리포트의 역할이 무엇이고 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앵커의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앵커 리포트 비평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저한테도 좀 무겁게 여겨졌는데요. 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가 주어진 후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질문이 첫 번째 든 생각이었고요.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비평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쓰는 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YTN이 24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이제 앵커 시스템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펴보면 다른 방송사와 다르게 여성 앵커가 또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앵커의 그 성별에 따라서 앵커 리포트 주제에서 차이를 좀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단 YTN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요 이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 이슈 이런 경성 뉴스 관련 리포트는 남성 앵커가 브리핑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 앵커는 연성 뉴스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오늘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평가원님 의견에 견해를 덧붙이면요. 사실 앵커의 스타일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닌 언론사의 철학을 대변하는 사실 메시지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YTN 앵커 리포트만의 스타일이 곧 YTN의 그렇기 때문에 철학으로 시청자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YTN 앵커 리포트가 타사의 앵커 리포트와 차별점, 이렇게 현저히 부각되는 차별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꼽자면은 타사의 앵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 뉴스의 앵커에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데 반해서 YTN 앵커 리포트의 경우에는 다양한 앵커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YTN 앵커 리포트만의 특장점이자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앵커분들의 그 개성 그리고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가져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커분들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YTN 보도 프로그램의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앵커 리포트의 색깔 역시 다양한 변주들을 통해서 채워나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이슈를 사실은
2분이라는 시간 안에 예. 간략하게 다루는 그 전형적인 형식 리포트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이제 기자 리포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안하다며 떠난 수원 세모녀 또 사각복지라는 제목의 예. 이 앵커 리포트를 보면 앵커의 시각이 조금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그다음에 팩트 전달에 그치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픽 작업에도 공을 들여야 하고 또 배경음악도 쓰고요. 그다음에 다수 인력의 노동력이 쓰이는 코너임이 분명한데 이 앵커 리포트가 단순히 이제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진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유난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조금 밝게 해주실래요? 저도 평가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앵커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기자의 취재다 취재원의 인터뷰 등을 직접 인용하는 분량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네. 이게 객관적 논평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팩트를 중시하는 YTN 입장에서 필요한 장치일 것 같긴 한데요. 그 분량을 조금 줄이고 앵커의 독자적 시선이 가미된 논평을 늘려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프닝과 클로징은 아무래도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용에 의지하기보다는 앵커의 목소리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앵커 리포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시작할 때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오늘 두 분께 혼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저도 사실 두 분 지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앵커 리포트라는 게 앵커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앵커들이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각 뉴스 팀별로 사정이 좀 다르고 편집 제작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걸 앵커의 개인 역량으로만 평가하는 건 우리 방송 환경에서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앵커 리포트라는 게 앵커 혼자 소재를 찾고 쓴다기보다는 그 팀이 공동 제작을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물론 일부 경력이 오래된 앵커의 경우에 직접 아이템을 발제하고 선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도 팀 회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을 하자고 결정을 하고 여러 공동 작업을 한 뒤에 데스킹 과정도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국들도 보도국의 간부들이 직접 메인 뉴스 앵커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앵커 리포트를 위한 별도의 팀이 참여를 해서 기본 작업을 함께하고 리포트를 만들게 됩니다. 현재는 앵커 리포트라는 게 어떤 뉴스의 가장 기본 아이템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작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너무 비난하고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예,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앵커 리포트 주제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놓친 이슈를 좀 잘 알게 하거나 또는 알고 있던 것을 뭐 정부별 국가별로 비교해서 시청자들의 그 안목을 좀 넓혀주거나 또 아는 사실들의 연결과 맥락을 보여주거나 예. 아니면 어떤 깊은 영감을 던져주거나 하는 것들이 앵커 리포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결한 메시지의 깊이는 또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쉽기까지 해야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예.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제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다루고 계셨습니다. 뉴스라이브에서 러시아 침공 6개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란 제목에서 현재 상황을 잘 짚어서 이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이어지면서 깊이가 있었고요. 또 앵커 리포트와 기자 리포트가 이어지면서 심층적으로 또 그 사안을 다루려는 그런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예. 중요 사안을 기자 리포팅 이전에 이렇게 앵커가 리포팅함으로써 관심이 고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구성 모두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사안에 친절한 해설을 붙여 설명하는 것이 앵커 리포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백미인 것 같은데요. 뉴스 라이브 여야 신경전 특별감찰관이 뭐길래? 라는 제목의 앵커 리포트는 최근 정치권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기능에 대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자 기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유용한 앵커 리포트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반면에 뉴스라이더, 아이 아빠 몰라 영아 사례 후 도주,
그리고 강달러의 물가 비상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뤘던 이 앵커 리포트는 하나의 리포트 분량에서 여러 사안을 주목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런 나열식 앵커 리포트의 경우에는 다채로운 이슈를 재조명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앵커의 심층적인 논평이나 시선,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간 분량상 피력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구성의 앵커 리포트를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결한 메시지의 깊이는 있어야 하고 또 쉽기까지 해야 하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새로운 시청자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까지 생각한다면 앵커 리포트 제작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또 우리나라 제작 현상, 여건상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큐 심심한 사과로 온라인 들썩, 사흘, 금일, 이은 문해력 논쟁이라는 제목의 앵커 리포트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논란을 정리해서 전하고 그동안 문해력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문해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은 한 방송인의 개인 SNS 글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예. 한 유명인의 SNS가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뭐 언어학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좀 찾아 듣고서라도 팩트 체크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 원인 분석을 해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전히 무섭습니다, 주제가.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 신문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굿모닝 브리핑도 이번에 같이 살펴주셨나 봐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앵커 두 분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 이것까지 살펴봤는데요. YTN이 앵커 리포트를 좀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라디오에서 조간신문 정리해주는 포맷 차용한 거. 으로 좀 보여진다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신문 기사를 말 그대로 요약 브리핑하고 분석이나 해석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이제 물론 이게 신문 브리핑 코너입니다. 그렇지만 앵커가 둘이나 나와서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런다는 면에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타사 신문 내용만을 단순히 요약 전달하지 말고 앵커가 2명이나 나와서 하니까 의미가 조금 더 부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사님. 네, 선정성을 배제한 깔끔하고 차분한 진행만큼 정말 장점인 저는 코너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평가원님의 앞선 지적처럼 신문 읽어주기에 그치지 말고 한보 좀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감히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그날의 키워드를 몇 가지 선정하여 관련 보도들의 논점들을 소개하고 앵커의 시선에서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혹은 요일별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또 기타 의제들을 가지고 한 가지 카테고리에 집중하면서 그날의 주요 의제들을 소개하고 또 그 의미를 진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코너의 묘미를 살리는 게 어떨까 네. 한번 제언을 드려봅니다. 예, 짧게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굿모닝 브리핑 코너를 만들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앵커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신문이 한 3시 반에 와요. 그러면 그거를 아침 뉴스에 대기 위해서 되게 바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장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조간신문 브리핑이 아까 새로운 기획 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아침 뉴스에서 굉장히 오래된 아이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근 준비하는 시청자들에게 오늘의 주요 이슈를 설명하는 형식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요즘처럼 포털이 미디어 시장에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공룡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포털이 편집하는 방식과 다르게 각 언론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이걸 보도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역할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그 YTN 디지털 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뉴스 큐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슈 맵이라고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격의 뉴스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 각 뉴스 부서에서 이 이슈 맵과의 공동 작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도 이슈 맵 다운받으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 저희 시청자들도 이슈 맵 기억하시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예, 저도 오늘 당장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에 오실 때 검사할 테니까 꼭 봐주세요. 네. 오늘 리뷰 Y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볼까요? 앵커 리포트 사실을 기반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앵커 자신만의 언어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스 수용자들이 앵커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또 뉴스 채널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 정보를 조합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앵커 자신만의 언어로 앵커들의 통찰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김지연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 리포트 YTN 다음을 드러내는 방향 키로로 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의 총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성공한 앵커 브리핑, 리포트는 언론사의 이미지, 나아가 철학을 대변한다고도 하죠. YTN 앵커 리포트야말로 YTN만의 정체성, 즉 YTN 다음을 드러내는 진함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Y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분석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